집중 듣기와 발음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선 모국어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국어 발음이 좋은가? 그리고 나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한국어 발음이 얼만큼 내가 좋아야 되는가? 발음을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하고 있나? 중요한 발표나 아, 아니면 회의, 토론, 내가 중요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의사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발음에 신경을 쓰겠지만 평상시야 뭐 그냥 편하게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발음 따위야 신경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없고 누가 옆에서 너 발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 또한 상대방한테 너 발음 구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건 모국어의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국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발음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왜냐? 다 알아들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발음 자체가. 그만큼 우리는 한글이라는, 한국어라는 말을 누구나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국어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외국어를 기준으로 오늘의 주제는 초집중 듣기와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초집중과 발음 향상이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상당히 좌절할 만한 언어가 베트남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일단 배우기로 했고 1년간의 AI로 교환을 만들어서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배워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핵심은 베트남어 발음이 문제다. 자, 그럼 베트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나는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세컨드 랭귀지까지는 아니어도 포린 랭귀지 정도의 수준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영어로 직업을 가진 적도 있고,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거나 한 경우도 있고, 외국 사람에게 영어로 강의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을 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나 아니면 세컨드 랭귀지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 영어를 보편적으로 그냥 잘 하는 편이다. 또는 영어 떻게 배웠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 특성상 영어 발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V 발음이나 예를 들어서 R 발음이라든지 이런 발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발음이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의사소통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는 뭐 나의 타겟 랭귀지도 아니고 그냥 활용도 측면에서 언어 교환을 위해서 뭐 상대방이 영어로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편적인 언어기 때문에 영어를 중간에 사용을 하는 게 편하고 요즘 또 AI는 요즘 또 AI는 요즘 또 AI는 영어로 이제 컨텐츠를 요구했을 때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한국어나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단 사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외국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 봤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어렵고 어떤 것이 도달하기 어려운지를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도 알고 있고. 다시 베트남어로 돌아와서 나의 타겟 랭귀지로 돌아와서 왜 나는 초집중 듣기 훈련과 발음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선 베트남어를 어쨌든지 간에 배우려고 하면은 어휘력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베트남어 자막을 계속 읽어서 어느 정도 어휘력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듣기에 도전을 해도 나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만 한다면 한 50%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어휘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읽기를 하면은 그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긴 하죠. 근데 하여튼 50%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휘력을 많이 끌어올려놨다라는 건데, 핵심은 내가 과연 베트남어로 말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나는 이 구글의 음성 녹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어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단어, 구문, 문장이 베트남어로 잘 인식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주 꽝이다. 전혀 인식을 못한다. 잘해야 2, 30%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베트남어를 잘 듣지도 못하지만 잘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열심히 듣기를 하고 있고 또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다 한들 과연 향상이 될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집중, tập중 이렇게 했다고 치면 베트남어로 tập 중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바르게 말을 하진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나의 베트남어의 그 단어, 문장에 대한 인식은 문자로부터 온 것이다. 첫째, 그것이 첫 번째 오류고, 한 90% 이상은 문자에서부터 온 거니까, 문자가 뭐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좋은 발음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10% 정도가 이제 듣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얻어듣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듣기가 잘 안 되니까 기억할 수가 없고 그 단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추정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 가면서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트남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겨우 2, 30%만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만 발음상 맞고 나머지는 거의 틀린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초집중 듣기 훈련을 해야 된다.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집중 듣기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문자는 배제한다. 예를 들어서 언어 교환을 하면 한 10분 정도는 문자를 배제한 채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입모양에 집중을 한다. 입모양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을 내 뇌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 내 입모양까지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흉내를 내가면서 하는. 그래서 시험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집중 듣기 훈련을 하는데 그 방법은 입모양, 유튜브 영상에서 입모양을 녹화한 다음에 그걸 1분 정도 반복해서 듣는다. 그 단어가 뭔지를 갖다가 캐치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굳이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 요즘에는 유튜브 자막이 너무 좋아서 자막만 틀어도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고민의 대상은 아니다. 그냥 이용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영상을 공유를 하되 일부 공개만 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학습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방법, 초집중 듣기 훈련, 발음 향상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봐야만 한다. 왜냐? 너무 적다. 내가 베트남어로 말하는 발음이 전체에서 30% 미만이라는 건 안 된다. 최소 60% 정도는 끌어올려야만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가 게 된다. 발음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좋게 하느냐? 초집중 듣기 훈련을 한다. 그 방법으로는 입모양만 녹화해서 입모양만 보고 내 뇌가, 내 기억이 그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까지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걸 따라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해보자 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AI한테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AI야, 초집중 듣기 현상에 대해서 듣기 방법 훈련에 대해서 발음을 잘하기 위한 내용으로 잘 정리해줘. 물론 명령어로도 했지만 이제 몇 페이지나 써들었나?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정도 떠들었네요. 아주 효율적인 학습 방식인 건 분명합니다. 가보자. 서론. 말하기 스타일로 다듬어 준다. 좀 다듬어 가고. 야, 야, 야. 대단하네.
말하기용 스크립트, 초집중 듣기 훈련과 발음 양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집중 듣기 훈련과 발음 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사실 발음은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발음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발음 신경 쓰면서 말하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해요. 발음이 좋든 나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누가, 야, 너 발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발표나 회의처럼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순간에는 발음을 신경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외국어는 다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발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가르치거나 일할 때도 써봤지만 영어도 발음이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VR 발음 같은 건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영어는 어쨌든 의사소통은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어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문제는 내가 말한 베트남어가 상대방이나 구글 음성 인식에서 거의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한 30% 정도만 인식됩니다. 너무 낮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발음을 못하지?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단어를 문자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글자로 외워서 말하다 보니까 실제 원어민이 말하는 그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듣기도 아직 부족하니까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소리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로 초집중 듣기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초집중 듣기 훈련 어떻게 할까? 문자는 배제한다. 언어 교환할 때 10분 정도는 문자 없이 그냥 귀로만 듣고 말합니다. 입모양에 집중한다. 유튜브 영상에서 원어민이 말하는 입모양만 따로 촬영해서 봐요. 그 입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뇌가 그 소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1분 영상 반복. 짧은 영상을 선택해서 1분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따라합니다. 단어 하나를 쪼개서 분석하듯이 연습합니다. 자막은 참고용으로만. 요즘 유튜브 자막이 워낙 좋아서 단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발음이 중요한 훈련이니까 자막은 꼭 필요할 때만 봅니다. 영상은 일부 공개로 학습자와 공유. 저작권 문제를 피하면서도 다른 학습자들과 입모양 영상을 공유하면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 목표는 발음 인식률을 최소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30% 미만이라면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단어를 많이 알아도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음은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뇌가 정확히 기억하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야 해요. 그게 바로 초집중 듣기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발음이 고민이라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아주 별걸 다 하네.